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오늘 이틀째 영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희가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 모실 불편한 인터뷰, 저희가 불편한 정치인 인터뷰는 계속되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는 그 현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실제 내부가 어떤지 어렵게 모셨습니다. 최승재 의원님 모시고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의원님 제가 두 번이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불편한 진실은 공감하고 불편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오늘 저희 인터뷰하시려고 이발 다녀오시고 목욕제기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우선 최승재 의원님. 아니 제 사실 정말 어려운 게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인터뷰를 안 하십니까? 뭐 인터뷰 안 한다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에서 네. 말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도 좀 있고 사실은 명확하게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찌 보자면 의원님께서 굉장히 용기를 내셔서 최근에 인터뷰를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뭐 국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여러 곳에서 인터뷰도 나가고 생방송도 했는데 네. 국회에 오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책임감도 있고요. 사실은 거친 언행보다는 예. 복합적으로 예. 고려해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인터뷰 하다 보면 본질과 틀리게 다른 곳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도 좀 봐갖고 네. 좀 자제했고요. 네. 저 말고도 예. 많은 또 언변도 있으시고 또 국정과 관련돼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또 인터뷰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언제 인터뷰하셨어요? 뭐 방송 인터뷰는 네. 거의 한 6개월 동안 안 한 것 같고요. 6개월 만에 첫 인터뷰. 네. 너무 언론사들 신문사 인터뷰를 예. 자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님의 용기 있는 인터뷰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불편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경영의 최강시사 KBS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그 새로 지명된 김혜지 최고위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최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만약에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의견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어떻게 조율하겠냐라고 물으니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제가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전형적인 한 장면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잘 보면 뭐 민주당에서 검찰총장 하시던 분을 당에서 모셔와가지고 대통령까지 만든 건 당이 주체인데 오늘날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 당에서 지금 메시지를 내리는 부분이나 아니면 네. 또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지도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네. 여당이 되고 난 다음에 네. 특히 소수 여당이죠. 당의 단합, 일사불란함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워낙 다수 의석이고 또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그 현재 우리 국정 기조가 보면은 네. 사실은 어려운 부분을 난관을 뚫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부분. 사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의견이 네. 섞이게 되면은 가뜩이나 소수 의석이었었고 야당 시절에도 온갖 서름은 다 당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난관을 뚫고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 대체적인 생각은 되도록이면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고 소신을 밝히고 아니면 또 헌법기관으로서 네. 아니면 또 최고위원이면 상당히 높은 그렇죠. 직책이죠. 예. 그런 지도부고요. 부분에 네. 지도부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네.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네. 헷갈린다, 중요하다, 아니면 헷갈린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김혜지 최고위원께서 네.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뭐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은 헌법기관이고요. 그렇죠. 또 국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을 다해야 되는 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국정 철학,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당원, 네. 정강 이거는 다 사실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네. 한치도 오차가 있으면 안 있었으면,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옳고 바른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로서 당연히 그걸 반대를 위한 반대를 목소리라는 전제와 불안감을 네. 해소하는 상황에서는 예. 이야기를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국민적 시각에서 필요한 얘기는 뭐 당이 좀 아프더라도 좀 쓴소리가 되더라도 거침없이 우리 그 최승재 의원님처럼 아니, 해야 되지 않을까. 아프더라라는 전제를 먼저 깔면 안 한다는 것도 되고. 아플 수도 있고 예. 사실은 그게 뭐 성장하는 과정이라 성장통일 수도 있고. 성장통일 수도 있고 예. 또 작은 고름을 제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본다면은 상당히 발전되는 업그레이드 과정은 사실은 그 아픔을 충분히 승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측면을 강조해야지 예. 아픔을 갖고 아프다는 것만 강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나중에는 그 작은 종기를 갖고 네. 다리를 절단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무서운 비유. 예, 다리 절단하는 수가 있어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사실 지난 보궐선거 네. 원래부터 조금 뭐 이기기 어려운 선거라는 전망이 국민의힘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전망하셨습니까? 사실 어려운 선거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있었죠. 네. 패배의 원인이. 근데 사실 원래 열세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 강서 지역이라서 지금까지 예. 보면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예. 이렇게 보수 정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한 빈도가 상당히 낮고요. 아니, 그래도 김성태 의원이 뭐 내리삼선 음,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현역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가불병이 있는데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계시고요. 사실 대선 때도 네. 대부분 많은 곳에서 승리를 했는데 서울에서 그렇죠. 그래도 거기서 졌었고요. 아니요. 대선 때 졌습니다. 졌죠. 졌습니다. 맞아요. 이재명 그리고, 대표가 8천 서울시장 선거나 지방선거 때만 네. 승리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건 대선 이후에 이은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좀 보고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면은 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거에 힘입었다고 보고요. 하여튼 예. 전통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분기 충천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환경은 되게 안 좋았습니다. 네. 일단은 그 김태우 후보를 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처럼 다시 재공천한 거죠.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복권을 시켜서 네. 피선거권을 회복을 시켜줬다 치더라도 예. 사실 당사자이고 원인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보면은 네. 원인을 제공한 곳에서는 예.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정돈이 안 됐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예. 사실 단순하게 예. 공익 제보자라는 그거 하나를 명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존중을 마치 대통령의 사면권과는 별개로 대공천함으로 인해서 예. 사법부를 권한이나 사법부에 갖고 있는 기능을 예. 상당히 저하시키는 예. 효과를 낳기 예. 때문에 예. 어찌 본다면은 사실 어려운 열세 지역이고 또 소수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월적 행동을 하는 것처럼 예. 보여지다 보니 유권자들도 그런 거에 대한 반발심이 있거든요. 네. 이 특히 양당 체계의 선거에서는 네. 내가 마이너스가 상대방한테는 엄청난 플러스입니다. 단순하게 5% 차이가 아니고 네. 내 5%가 지지율이 저하되면 상대방한테 10%가 가는 효과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했던 것 같고요. 또 구청장 선거를 네. 전국 선거로 네. 아주 상당하게 네. 업그레이드 시켜놨죠. 예. 사실 구청장 선거는 지방 선거의 하나의 일환이고 네. 지역 민심, 지역 현안을 다루는 곳인데 뭐 전국의 모든 당직자, 시군구 의원, 그다음에 모든 의원들이 총동원돼서 선거운동에 총출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우리는 스스로 열세 지역에서 그냥 단지 선거 후에 지방선거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선거 규모는 대선급으로 네.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네.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불발되면서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하고 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그만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좀 기다리자 네. 뭐 이런 이제 재판 재판 결과. 재판을 기다리자 하는 여론도 있었고 네. 또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네.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선거임을 알 수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치 않고 그냥 선거에 뛰어들었죠. 네. 그리고 열세임을 하면서도 뭔가 획기적으로 네. 뭐 대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후보의 경쟁력이 아주 월등하거나 그렇지 않았던 거죠. 어찌 본다면은 좀 막연하게 네. 이거를 전국의 소용돌이로 간 효과가 예. 뭐 지금 겪고 있는 예. 그 후폭풍을 예견된 거라고 할 수 있었다고 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후폭풍이 예견된 후폭풍이었다. 네. 예. 의원님 솔직히 제가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김기현 대표에게 있습니까? 총체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얘기 물어보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네.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이 국민의힘 전체에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하나의 책임을 세분화시킨다면은 대통령 책임보다는 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을 하면 김기현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렇게 사실 보시는 이유는요? 그 국정 기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충분히 네. 개혁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나라를 뭐 바꾸겠다. 네. 뭐 그리고 그리고 목소리를 충분히 전 올바르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그다음에 제대로 된 당과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네. 인적 구성과 네. 그다음 마인드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네. 사실은 어떤 분들은 네. 이거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아니면은 그걸 김기현 당대표가 제대로 건의도 못하고 청와대의 용산의 하명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정부가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당 대표는 전국 당원들이 뽑아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진위를 떠나서 네. 그걸 떠나서 현재 결과로 놓고 본다면은 국정과 선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기현 당 대표가 충분히 더 역할을 했어야 충분히 된다.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책임지고 물러나라라고 의총장에서 중진 의원들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여튼 책임은 임명직 지도부가 지고 물러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교체가 됐는데 네. 친윤 떠난 자리에 다시 친윤이 왔다. 그러니까 유명한 친윤 빠지고 덜 유명한 친윤이 왔다. 이제 이런 게 방금 전에 정치평론가인 말씀하신 거 맞아요. 장성철 씨. 유명한 친이 빠지고 덜 유명한 친이 왔다라는 게 한편으로 얼뜻 보면 좀 설득력 있는 얘기 같은데요. 예. 그만큼 현재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 네. 특히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는 네. 보통 대통령과 호흡을 맞이하고 사실 대통령과 함께하겠다는 것이 사실 대의명분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 반대로 돌아섰다. 반윤이라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과거로 보면은 네. 과거 조선시대로 보면 역적의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적인 우리다.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갖다 지금 현재 네. 친윤이 옳다, 반윤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국정에서 네. 기조에서 대통령과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설득하고 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이야기하고 합의를 보고 총화를 만드는 것은 당의 역할이고 같고요. 네. 그건 구성원들로서의 하나의 또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당연히 그래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확대 생산하면 파열음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목소리 내 주장이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 이거는 우리라는 부분에서는 좀 약간 결격점 사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했는데 네. 별로 뭐 바뀐 게 없다라고 예, 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거기에는 제가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네. 사실 그 당의 체질을 바꾸거나 네. 그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예. 아주 혁명적으로 예. 혁신적으로 예. 또 대통령실과의 예. 어떤 조화를 시키면서 예. 그리고 전체가 다 공멸하지 않는 사안에서 예. 할 수 있는 방안이 예. 저는 뚜렷하게 없는 것이 당의 현실인 것 같다. 아, 오늘날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현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예, 갖고 있는 들이 사실 국민의힘이 예. 그동안의 과거에 예. 정권을 뺏기고 예. 그다음에 어찌 본다면은 그날 의총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네. 용병 네. 민주당의 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대통령을 민주당의 용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표현을 비슷하게 예, 썼죠. 예, 민주당에 계시던 분을 예. 모시고 와서 예. 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예. 혁신을 하고 예. 또 그 어려운 걸 탈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네. 얘기를 사실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래서 예. 당은 무엇을 바뀌었고 당의 체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네. 야당 때 소름 나갈 때 예. 힘들었고 예. 뭐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당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놓지 않은 결과가 어.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TK 영남권의 네. 대부분의 현실은 예. 의원들이 다수의 그렇죠. 의수를 갖고 있고요. 네. 수도권은 지금 사실은 뭐 마땅히 그렇죠. 기용할 만한 의원들도 거의 없다고 지금 한 16분인 거죠? 16분도 안 안 되나? 되죠. 네. 뭐 양평의 김성규 의원 그렇죠. 없고가 빠지고 빠지고. 용인의 정찬민이 빠지니까 그것도 안 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없는 상황이고 예. 또 구성원들도 예. 보면은 뭐 사실은 관료 중심이고 네. 그다음에 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지도층 네. 인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죠. 엘리트죠, 네, 사실. 엘리트라 그래서 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도 네. 문제가 있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생각과 당내의 소통과 네. 그다음에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이 과거처럼 네. 다시 사실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소통의 부재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근원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네. 예. 그 아무리 예. 영양제를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고 네. 몸이 갑자기 네. 뭐 스테로이드를 해서 근육이 늘었다 치더라도 몸의 체질 자체가 바뀌지 않고 뇌 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뛰기 싫어하고요. 많이 먹는 거 자제하지 모르고요. 네. 그거하고는 일시적인 거였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뇌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는 게 뇌라면은 네.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상위 네. 그의 가칭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는데 여전히 몸과 다리는 우리가 바뀔 생각을 안 했다는 부분이 김기현 체제를 사실은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구성원들에서도 대안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선택의 결과는 뭐였느냐? 네. 뭐야? 네. 실천을 잘하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하고 예. 반성하고 예. 노력하자. 예.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 중심으로 김기현 당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에서 네. 뭔가 더 있을 것이야. 네. 분명히 네. 어떤 숨겨진 내용이 나올 것이야. 예. 예. 그리고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예. 자기 자신한테 던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네. 정말로 국민과 다가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쓰고 있는 정책의 일부는 본다면은 네. 우리 과거의 보수 정당이 하지 않았던 네. 상당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구조를 바꾸는 거가 됩니다. 네. 민주당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했던 소위 자신들의 편을 네. 유효하는 포퓰리즘 예. 아니면은 팬덤 정치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파행적인 요소 부작용들 예. 마치
정권을 따고 의석수를 하는 것을 예. 공학적으로 산수공학적으로 예, 하는 예, 듯한 모습. 예. 근원적인 문제는 별로 고려치 않은 거죠. 음. 나라가 근본적으로 재정이라든지 힘들어가고 그다음에 양극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네. 너무 경제 사회 경제주의 네. 형태 같은 마치 체계적인 경제로 딱딱 맞춰지는 부분들이 부작용들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고요. 창의성과 자율성 그다음 하여튼 국민의 민주당이 그동안 못했던 거를 새로 정권을 맡아서 네. 보수 정당의 노선과 정책에 맞게 제대로 잘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이걸 지적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예.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 네. 공약도 있고 네. 또 나름대로는 네. 정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사실 모른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습니다. 네. 닥치고 돌격. 내가 갖고 있는 소신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나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 단임제에서 네. 정말 한번 해보겠다. 개혁적인 대통령이 되고 싶다. 네. 노력해보겠다. 네. 내가 뭐 그동안 뭐 가진 게 네. 있었냐. 네. 그래서 또 나름대로 자기 명분을 삼고 싶겠죠. 민주당에서 네. 또 국민의힘으로 넘어왔으니까. 영입되었을 때 네. 자기 대의 명분은 네. 그것밖에 더 남아 있겠습니까? 내가 권력력으로 넘어왔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오고 난 다음에 정권을 뺏었고 네. 완전히 축제를 벌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들의 체질과 생각과 마인드와 국민과 다가가는 모습 정말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 예, 변화 발전해야 되는데 더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모습들이 네. 과거의 모습들에서 완전히 180도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네. 국민들이 예. 따를까 말까인데 네. 사실 과거의 그 전력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당 정관에도 네. 사실은 부조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요소가 있고요. 네.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은 부조화입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일사불란함이 거기서 부족했던 거죠. 일사불란함이 모자란다. 그냥 닥치고 조용히 하고 네. 그다음에 침묵하면서 네. 뭔지 모르지만 예.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따라가고 예. 그것이 보여주는 모습은 또 민주당과의 어떤 투쟁에 있어서도 네. 그런 모습에 있어서도 마치 자신의 보신만 자신의 보위만 그리고 민주당을 공격을 하는 모습에서 반사 이익만 얻는 듯한 지지율의 효과는 네. 대통령의 진정성 그다음에 국정 기조 네. 이것도 훼손될 수밖에 없고 당은 당대로 네. 체질이 개선이 안 돼서 그냥 요행만 네. 바라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야, 생각합니다. 의원님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총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겠구나가 드라마처럼 확 지나가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일요일 날 의총하는 거를 뭐 안에 있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봤는데 야 어떻게 된 게 누구 하나 대통령의 이 책임에 대해서 지적하는 발언이 없다.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닥치고 조용히 해. 침묵 속에서 이 무거운 수행의 주술을 대통령이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당의 개혁과 혁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달라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네. 그 대통령이 풀어주기로 바라는 모습 자체는요 여전히 네. 결과는 앞으로도 비슷할 것이다. 대통령이 풀어주기보다는 네. 사실은 스스로 네. 그 스스로 노력하고 네. 우리가 과정에서 네. 정말로 압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잘하기 위한 비난과 그 다음에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비판과 비난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압니다. 네, 그렇죠. 당사자들이 알지만 다 알 예, 수밖에 예,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의 노력처럼 또 자신의 발전과 그다음에 그 당의 발전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마음은요 그 행동으로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에 와서 대통령의
바라는 대통령의 어떤 투박한 네. 투박한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차후에 투박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바고요.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면은 정치인들이 아니죠. 국민들은 사실은 하나의 일념, 더 좋은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대통령, 거기를 선택해서 국민 선택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꼭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이재명이 싫어서 예. 약간 범죄자의 어떤 예, 그런 여론도 있었고 예. 재판 중이었고 대장동 이슈가 워낙 컸고 또 문재인 정부에 일어난 결과의 그 유산을 네. 이재명 후보가 받았었죠. 예. 그거에 반대적인 요소 닥치고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지지. 찍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0.7%가 되건 안 되건 간에 대통령 한 나라의 권한과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사자는 엄청난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러면 책임감을 줬으니 좀 적극적으로 밀어줘. 네. 국민들이 밀어줘. 그런 사람인지라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네. 무엇보다 더 얄미운 것은 예. 나를 지지하는 우리 여당 네. 의원들이 왜 이렇게 정말로 체질 개선도 하지 않고 네. 정말로 자세가 돼서 같이 함께 안 띄워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히스테리도 저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당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는 것이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해서 숙청한다는 그 불만이 아니고 예. 사실은 어쩔 수 없지만 예. 방법이 없잖아요. 선거라는 총선이라는 결과를 앞두고 네. 당에서 정말로 국정 기조와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네. 방안에서 당이 뭐 소위 비영남이니 영남이니 아니면 다선과 그다음에 내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친윤이니 유색관이 이런 얘기보다는 당과 정부가 하나의 일치가 돼서 국민들한테 네. 설득력이 있고 또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네.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집단처럼 보일 수 있는 자기 성찰, 자기 혁신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네. 필요한데 일어나는 거 보면은 이유를 막론하고 예. 맨날 뭐. 화행이고 맨날 헐뜯고. 휴대폰이나 들켜갖고 문자나 보내고 그 조수진 최고 얘기하시는 거죠? 작은 일일지언정 네. 그리고 뭐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서는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보면은 치열하게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네. 흩어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상당히 병들어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건가요? 체질 개선을 필요하다. 현재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네. 함께 하려면은 예. 상당히 개혁적인 예. 혁신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네. 관료적인 생각, 행정 편의주의에 관련된 생각, 그다음에 그것이 마치 보수는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그다음에 천천히 살펴야 된다는 생각, 국민들의 욕구와 욕망하고 대선에 했었던 공약과 대선 때 그 수많은 이야기들과 지금의 행동은 상당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엇보다도 네. 국민들한테 쳐다보지 않고 외면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네. 좋은 이야기를 한다 치더라도 그런 모습에서는 국정 철학이 제대로 구현되기가 발휘되기가 어렵다. 구현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 김기현, 이준석 당대표 문제는 전 당대표 문제는 사실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시간으로 네. 외부에서 받았고 서러워서 우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네. 우리 헌정사에서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상당히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예. 김종인이라는 네.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와서 네. 정말로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끝없이 나락하는데 상당히 혁신적이고 네. 진보적이면 소위 진보 보수에 대한 개념은 저는 네. 좀 갖고 있지 않지만 네. 민생적인 요소를 했었고 국민의힘에서 저런 모습이 네, 30대 당대표를 저런 스탠스를 네. 저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모습처럼 보여서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그렇죠. 부산시장 선거도 네. 이기고 그다음에 당 대표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거는 거의 저기 진보 정당에서도 아주 그냥 네. 혁신적인 정당에 나올 만한 30대 그렇죠. 의원을 한 번 안 해본 사람을 대표로. 당 대표로 뽑았죠. 그래서 상당히
평가받았죠. 뭔가 예. 국민들한테 아 우리나라도 뭔가 음. 정당이 아니라 예. 그다음에 양당 체계가 갖고 있는 양당 체계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양당 체계가 갖고 있는 부작용을 예. 해소할 수 있는 예. 여러 모습이 나올 거고 외국처럼 예. 신세대들이 네. 아 그래도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와 예. 정말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 결론은 예. 당내 내부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오해. 음. 결론은 나중에 원인 보면은 불필요한 오해고요. 그다음에 언행을 갖고 언어와 행동을 갖고 사실은 아주 확대시켜서 거의 뭐 사약 수준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마치 반역의 예. 결과처럼 나오니 예. 사실은 당사자도 어찌 본다면은 잘못을 자신도 보면은 처음이니까 어린 나이에 당 대표를 하는 모습은 이게 의지와 네. 그다음에 또 실천하는 과정은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 핵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을 쫓아낸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뭐 이땡땡 저땡땡부터 시작을 해서 또 최근에 더 탐사라는 매체의 그 파일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석 달 안에 내보낸다라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말씀드렸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거를 갖다가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 수많은 당원들과 당 지도부들도 예. 거기에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예. 세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사실은 그 언어를 그래서 실행과 계획과 실천까지 예. 얼마나 그리고 완벽하게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충분히 그 여러 가지 갈등 구조는 어느 정당이나 어느 그럼요. 있을 수밖에 예, 예. 없고요. 그거는 어느 민주당에서도 그럴 수가 아이고, 있을 다 수 있죠. 있고요. 예.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 성공한 유명한 외국의 정치인들, 젊은 정치인들도 보면은 뭐 상당히 우리가 뭐 그렇게 하는 뭐 프랑스의 네. 지금 뭐 그렇죠. 그 젊은 대통령도 예. 그렇게 예. 계속 그럼 의원님께서는 그거였잖아요. 당이 설령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아 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아이 좀 네. 당이 포용해서 네. 같이 갔어야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포용을 못하는 당의 구조를 네. 이준석이가 예. 사실은 체질 개선을 바꾸려고 하는 게 그렇죠. 본인의 임무였다면은 예. 사실은 당 대표라는 예. 그 나름대로의 비판의 시각 중에 하나가 예. 당 대표라는 것은 예. 정말 뚫고 예. 그다음에 화합시키고 예. 또 결과를 만들어낼 네. 수 있는 예. 그 간에서 일어나는 갈등 구조를 해소시키는 게 당 대표의 또 네. 역할입니다. 임무고 임무.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그 책임을 예. 저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되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걸 본다면은 갈등 구조의 한 개파에 수장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예. 이준석 정 당대표에서도 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예. 사실은 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에서 당 권력 구조와 그에서는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관련된 과정을 단순하게 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을 볼 거라 이준석 당대표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네. 정치인으로서 또 나중에 더 향후 발전돼서 네. 국민과 직접 소통했던 네. 그다음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어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어려운 길을 뚫고 지나갔던 네. 또 승리를 선거를 통해서 승리에 견인차 노릇했던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미래를 본다면은 네. 지금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사실 그것보다는 이 전쟁의 지금은 참호전에서 기어서 네. 올라가서 네. 언젠가 슬라를 기다리는 부분도 전 왜냐면 국민을 믿어야 된다. 네. 저는 국민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네. 의원님께서는 이준석 대표 노원에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네. 정당이라면은 네, 이라면 그리고 형식과 예. 그다음에 절차를 본다면은 이준석 당 대표가 공천을 못 받을 이유는 없죠. 없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만 그 3번 연속으로 떨어졌기 네. 때문에 뭐 그걸 갖고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어떤 형식을 정해놓을 때 절차를 네, 정해놓을 때 네. 그걸 갖고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네. 더한 역할을 기대한다면은 네, 공천은 그거는, 줘야 된다.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위라면 그걸 갖고 문제 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이준석 당대표도 스스로 그 기준을 네. 탈피하면서 어긋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내년 총선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제 사실상 이제 이번 다음 주까지 그 국감 끝나면 사실상 이제 총선 체계로 막 돌아가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로 수도권 선거 의원님 지금 마포갑에서 준비 네. 중이신데 되겠습니까? 지금 당 3역이 싹 다 영남입니다. 네. 예. 당 삼역의 영남이라는 부분은 저는 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뭐 현실 같고요. 사실은 또 허무하지만. 근데 허무하지만. 왜냐면 어차피 구조적으로 예. 영남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의석의 예. 8, 9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남을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이걸 비영남이 영남이라 따지면 예.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건 예.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 예. 뭐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는 영남의 수장이라고 할 수 없고요. 예. 당원들이 전국들이 뽑아준 사람이라면 예, 예.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 요소입니다. 예, 예. 수도권에서도 뽑았고 예. 뭐 영남에서 뽑았 어떤 과정을 어디서 거쳤건 간에 예, 어쨌든 간에 당 대표. 당의 또 우리의 그게 본 모습이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렵고 총선 준비가 안 되고 예, 그런 거죠. 예, 뭐 그걸 알면서도 예. 영남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당원들이 뽑았다. 예, 전라도에서도 뽑았다. 예, 그럼 총선이 어려워질 거라는 부분도 예. 감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예, 그게 예. 현실이고요. 아 지금 총선이 어려워진다. 수도권 총선이 어려워진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어.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은 예, 지금 요번에 예, 그 강서가 예. 어떤 면도 본다면은 약간 진보와 보수의 스윙 보터들 네, 그렇죠. 치우쳐 있지만 예. 극단으로 가 있지만 스윙 예. 보터들이 있고 맞습니다. 잠재적인 예, 예. 뭐 부동층들이 예, 있는데 예. 진보 쪽 스윙 보터들이 좀 센 예, 곳이거든요. 예, 예. 그게 나왔잖아요. 물론 예.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감하더라도 예, 그게 거기서 5%가 낮더라도 10% 예. 이상 다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예. 아주 강남 서쪽 빼놓고 예, 예. 뭐 그런 게 현재 어. 수도권에 서울에 나머지 경기도와 인천은 더 어렵다고 네. 보고요. 예. 그럼 당연히 예. 뭐 과거의 전력과 데이터상과 예. 그다음에 현재 음. 우리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간판으로 해서 대통령과 같이 사진 한 장 예, 찍어서 예. 얻어지는 2% 3% 효과 예. 그다음에 없다? 없고 또 한 예, 가지는 예. 정말 근원적인 문제는 예.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이 활동을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대면에서 접점에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접점에 이루어지는 예. 그다음에 관계, 그다음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뭐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 그것도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특화돼 있고 상당히 발전돼 있는데 네. 국민의힘은 현재 네. 당협위원장들도 공석인 데가 많고 현재 있는 당협위원장들도 예. 과연 국회의원을 출마할런지 안 할런지 오리무중이고 아. 그 사고 당협도 상당히 많고 예. 조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사실은 물론 자체적인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 예. 그다음 민주당을 책임 당원들이 예, 있고 예, 그다음 예. 양 당의 음흠. 적극적인 지지층이 네네. 있지만 그 적극적인 지지층 갖고는 우리나라는 선거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렇죠. 뭐 30% 선거하고 40% 선거하고 그렇죠. 끝나면은 예, 예. 정통성도 없는 예. 거죠. 나머지들은 부동층이다라고 그렇죠. 본다면은 부동층을 자극할 만한 게 요소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복합적인 요소에서는 국민의힘은 아주 현실적으로 열세다. 열세다. 지금 열세일 국민의힘. 수밖에 없죠. 준비가 안 돼 있고 예. 그리고 선거 준비가 전혀 안 됐다. 인물도 지금 현재 누가 예. 어느 지역에서 자기네 지역에 예. 출마 예상자들도 네, 지역 네. 국민들도 잘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은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예. 그 불안감이 있는 예. 후보들도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갈등으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이고 네. 당연히 선거는 열세인 상황에다가 조건도 열세인 상황에다가 네. 그다음에 그 갖고 있는 시스템도 아주 열세를 조장하고 있다 지금. 열세를 조장하고 있다. 그런 이게 거죠. 진짜 매우 어려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런 상황인데 총선 준비를 평상시에 예.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예.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상황일 거예요. 예. 그걸 있는 그대로 해야 예, 되는데 예. 우리가 얘기하자면 길지만 예. 그동안 과거의 총선 결과를 본다면은 예, 예. 뭐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네. 민주당과의 그 어떤 그 격차, 양당 체계가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예. 민주당이 상당히 못하고 뭐 문제점이 있고 갈등 요소가 생기면은 예, 반사이익을 사실 그런 기대를 한다는 자체가 예.
국민 모독이고 네. 그다음에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말 우리를 찍어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찍지 말라고 권장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찍지 말라고 권장. 네. 예, 이게 진짜 오늘 굉장히 수위가 높은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솔직한 국민의힘 지금 소속 현역 국회의원님의 어떤 속내 심경 토로를 듣고 있다. 아마 오늘 인터뷰가 나가면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 내부 진짜 어렵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의원님 지금 마포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마포갑에서 준비 중이신데 현역 의원 준비는 오래 했습니다. 준비 한 1년 정도 하신 건가요? 2022년도 1월 달에 했으니까 야. 당협 신청을 했으니까 예. 상당히 오래됐다고 사실 그 당시에 예. 저 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 네네. 예. 서당공인 앞회장 출신인데요. 비례대표로 활동하다가 그동안에 과거에 당협위원장을 사실 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과거 조수진 최고위원처럼 네. 할 수 있었는데 비례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가 비례대표는 어떤 특화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협위원장보다는 그런데 어느 정도 너무 시간이 예. 임박해서 하면 예, 예, 그것도 예. 지역 국민들한테 대한 그렇죠.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예, 예. 그 당시에 당 지도부에서 비례대표들도 지역을 염두에 두고 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열세니까 그리고 너무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민당이 다 좀 예, 예. 그래서 한번 염두에 둬라. 그래서 예. 과거에부터 좀 인연이 있었던 예, 예. 마포 갑. 예. 그 당시엔 노웅래 네. 의원께서 아무런 어. 무탈한 시절입니다. 아주 무탈한 시절에. 시절이고 아주 예. 상당히 예. 뭐 중진으로서. 중진이고 거의 예. 철옹성처럼 뭐 한 번도 그 전혀 당락의 지장을 받지 않은 그래서 아주 세구나 네. 센 데를 가서 예. 한번 정정당당하게 예. 마포 국민들한테 누가 잘하나를 한번 걸어보는 것도 예. 내가 좋겠다. 의미 있는 최선을 하고 제가 믿는 신조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좋을 것이다 예, 라는 예. 부분 갖고 예. 해보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예. 그다음에 당내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재선의 이용호 의원. 네. 그다음에 이제 비례 초선이신 의원님, 그다음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영입 인재 1호로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해서 마코스로 왔죠. 마포갑에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했다. 많이 붙어 있다. 많이 붙어 있죠. 그러면은 지금 세 분이 경선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선을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면은 네. 제가 무슨 걱정을 이렇게 하겠습니까만 경선이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주정당에서 경선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이용호 의원과 저만 만일 했다면은 뭐 경선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요소이고 제가 먼저 1년 전에 갔다 그래서 갑자기 또 그동안 유보 상태였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유보 상태 이유는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지역구에 원래 그 선점하던 네. 분이 강순규 청와대 네. 영산의 네. 시민소통 수석이니까 예, 예. 아무래도 그걸 배려를 하는 차원으로 잘 접근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네. 그렇게 생각해서 했었는데 이용호 의원이 했었는데 경선이었는데 조정훈 지금 시대전환 의원은 네. 기본적으로 당대당 통합이라는 걸 하지만 네. 뭐 111석과 한 네. 석이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시대전환의 조정훈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부각이 좀 됐었고 그러니까 그런 이분이 부분에- 중도라는 거잖아요. 중도를 흡수한다라는 차원에서 중도도 있고 네. 그 여러 가지를 극대화시킨 게 있습니다. 중도를 극대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한테 양쪽도 싫은데 네. 마침 쳐다볼 수 있는 네. 호감도를 예. 급상승시켜 놓은 건 예.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상당히 좋게 봤었고요. 그 효과는 있었죠. 국민의 힘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주 어떤 면담은 상한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고 또 거기다가 원래 상대방 걸 뺏어오면요 네. 되게 좋거든요. 그 효과가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런 예. 부분에서 그분이 처음에는 더불어시민당 네, 민주당에서 네. 이제 국회의원 한번 하고 또 이번에 모자 바꿔 써서 국민의힘에서 한번 더 하려고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아주 최적의 좋을 수 그런 있는 건가요? 거죠. 그럴 수 근데 있는- 평범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거 기회주의적인 철새 정치인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네. 뭐 철새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소신을 갖고 네.
내가 예.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예. 고난의 길을 예.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의원님 제가 보기에 이게 본심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있는 거예요. 그대로, 네. 왜냐하면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객관화시켜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네.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실 네. 예시고요. 네. 제가 만약에 솔직하게 얘기 않고 가면 속에 얘기를 하면 그것도 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네.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어쨌든 영입 인사고 당연히 영입을 할 때 기존에 우리 저와 이용우 의원이 거기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걸 아는데 마포 아직 그 당대당 통합을 하기 전에 마포 갑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경쟁을 하겠다고 이야기 나온 건데 네.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의총에서 불만이 되거든 건 이게 뭐냐면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달라.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한테 재신임을 묻는 과정에서 예. 선거 공정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요일 의총 때. 네. 근데 그 얘기가 자주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과거에 뭐 김무성 대표 시절 뭐 이렇게 나왔었던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나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낙점을 하거나 이 또 다른 곳이 용산 아닙니까? 용산일 수도 있죠. 왜냐면 그건 뭐 또 다른 곳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과 정이 공천의 과정에서는 그냥 권력과 사심 있는 권력 우리가 뭐 서인 동인 세력이 나는 게 아니고 국정을 원활하게 위한 최적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또 다른 데면 세력화도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렇죠. 아니면 정말 잘 가게 하는 노력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해석이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갖고 있는 그것이 원칙과 공정성과 그다음에 객관적인 그 경쟁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실은 그냥 어떤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쟤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하나인데 하나만 잘해 그것만 갖고 그래서 우리는 저 하나하나 잘하는 거 갖고 최적화시킬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네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 하나가 우리는 인식도 못 하겠어. 그거는 대통령만 알고 당 대표만 아는 거야. 그래 버릴 수 있는 그러면 소리가 김기현 있거든요.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 100%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라는 답을 했습니까? 답을 안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혁신 기구를 발족시키고 혁신안 중에 하나로 만들겠다.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문제점이라는 거 제가 당사자의 구성원으로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시각이 뭐냐면 항상 신중한 모습 그리고 신중하다 못해 너무 천천히 가고 결과가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거가 잊어질만 할 때 결과가 약하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사실은 왜냐하면 방향성을 우리가 놓고 정확하게 봤다면은 실행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바로. 근데 실행을 여러 너무 가지를 천천히 한다. 옳다 그래놓고 맞다 그래놓고 실행을 상당히 느리게 하고 나중에는 그 실행이 그 실행인지 저 실행인지를 잘 모르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종합적인 판단이 있고 또 그게 어떤 특정한 몇 명이 의해서 뭔가 왜곡되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그 당에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경선 자체가 사실은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현실적인 거죠. 저쪽에는 민주당 쪽에는 소위 얘기해서 뭐 개딸이라는 핵심 지지층 당원들이 있고 국민의힘에도 비록 조직력은 좀 약하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많이 모아놨다지만 조직력이 약한 그거 갖고는 그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당락을 결정 못했지만 경선에서는 그거 갖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이번에 강서 선거 때도 보면은 사실은 그 김진선이라는 분이 상당히 지지 기반을 많이 얻어놨어도 당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당내 경선에서 이런 공정성보다 우선 그래야 될 거냐면 민주당과의 경쟁이 우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뭐 사실은 그리고 좀 변별력도 좀 약하고요. 뭐 조정훈이나 이용우나 최승재나 뭐 보면은 뭐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하다. 사실은 그럴 때 놓고 본다면은 어떤 구체적으로 당협위원장을 형식을 안 거치고 뭐 말로만 발표만 안 했어도 어느 정도 사무총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벌써 이러다는 현상들이 그 동네 지역에 있던 시의원, 구의원, 그다음 뭐 우리 당의 소속의 구청장들 이런 부분들은 그게 사실은
또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이거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아 이건 지역 구민들 아니면 당내 네. 지역 구민들 속에서도 당내 우리 당 구성원들한테 네. 잘 보이는 것보다 우선적으로는 예. 빨리 아까 예, 얘기한 대로 예. 당심이 어딘지. 당심이 어디냐, 예. 당심의 핵심이 어디냐, 아. 거기 가서 우선적으로 줄을 타협을 타협을 잘 보지 예, 않으면은 예, 그거보다는 결정되는 요소가 예. 상당히 약해질 아. 수밖에 없다. 그걸 해서 항상 갖고 있는 요소가 자신들한테도 엄격하면서도 네.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내로남불도 되고요. 네. 어떨 때는 100% 오픈 프라이버를 원하다가 예. 또 막상 기득권이 되면은 예. 무슨 오픈 프라이버야 내가 현역위원인데 네. 뭐 이렇게 될 수. 어. 그게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예. 아니 도대체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할 때 뭐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우리보다 더해. 개딸도 야 뭐 이런 모습들. 예. 왜 민주당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거면은 상당히 민주당과의 우월적 걸 갖고 있는 형식도 안 돼 있고 지금 결과도 안 돼 있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좀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스스로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설득하고 보여주고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든 공정과 상식, 그다음 당내에 이루어지는 결과로 보여지는 모습 이것이 안 된다면은 네. 총선을 이기는 것이 사실은 이긴다는 게 이상한 결과고요. 예.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다는 요소가 상당히 이상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당의 체질도 싹 다 바꾸고 보수정당다운 체질 개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그 노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으로 노력을 해야 진짜 보수정당으로 탈바꿈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저는 총선도 어렵다. 이런 점을 윤석열 해주셨어요.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네.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과거랑 국민들이 지금 이번에 특히 0.7%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나쁘게 아니면 결과론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걸 부정적인 생각을 정답으로 만들어내냐 오답으로 만들어내는 차이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렸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과거처럼 사실은 전지전능할 수도 없고요. 네. 전지전능할 수 약점이 있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선택과 이것 국민들의 선택을 다 물러놓고 다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그 대의민주주의 그다음에 속한 정당 뭐 나머지들은 그냥 공무원 정치적인 중립을 가진 공무원이라고 치고 네. 뭐 그걸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추구한다고 치고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양쪽 당의 정강과 이런 것들 추구하는 방향을 설득하면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을 소위 얘기해서 그걸 완지 조선시대 왕처럼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갖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국무총리처럼 내일 그만두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엄연히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렇죠. 그 임기가 보장되지 안 됐을 때 일어나는 불행은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국민들의 불행이었고 정치인들의 불행은 아니었죠. 정치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세습하고 그 자리에서 누릴 거 누리고 여전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많이 심어진 사례가 많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임기를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역사의 평가를 받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통령 혼자서 할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과정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이고 국민들이 경청하는 모습이 되게 중요한데 과연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먼저 인식 개선을 하고 보여줬느냐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렵다고 보고요. 이 의총은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4시간 반을 했는데 네. 우리의 한계를 나름대로는 진단도 하고 원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실행 의지와 그다음에 정확한 혁신이라는 게 갑자기 사람을 바꾸거나 당 대표를 바꾸거나가 아니고요. 전체의 모습과 마인드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당정간에도 삐거덕거릴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뭐 표현을 잘못하면 어긋나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당에다가 협력을 안 할 것이고 또 현재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소위 그게 자기 사람 씹는 거로 또 요새 용산에서
많이 나온다는데 네, 네. 아무래도 대화를 많이 했다 보니까 생각이 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사람이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일사불란함인데 왜 우리가 대의를 가자는데 네가 앞에서 걸리적거려. 그러면 걸리적거려. 예. 그러면은 그것이 그 안에서는 올바른 소리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한다면은 예. 저거는 무슨 공정하지도 않고 그러면 공멸이죠. 그 공멸한다는 것은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또 그렇게 뭐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게 가서 과연 결과가 좋을 것이냐. 저는 국민들한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 저희가 자주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생생한 지금 여당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의총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또 국감을 가셔야 돼서 네, 제가 더 깊게 붙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저는 뭐 자주 나오시고요. 가깝잖아요. 여기 국회 바로 앞에 저는 뭐, 있으니까요. 예. 오늘 하여튼 나름대로 네. 제가 있는 얘기를 사실은 아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몇 군데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네. 다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현재 갖고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이 사실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많이 바뀌고 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심, 당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하는 과정에서 당의 민주화도 이뤄야 되고 당과 정말 소통도 잘해야 되고 제가 당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설득은 대결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잘 이야기해서 함께 좋은 길로 나가려는 게 네.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의원님 훌륭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조만간 또 다시 모셔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아마도 당분간 국민의힘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